부신에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오늘 이제 부신에 대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만성 피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제가 이제 오늘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될 때 우리 몸이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적인 부분을 이제 감을 좀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시작하기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스트레스는 해롭다고 생각하시면 yes,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no인데요.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책에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두 장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호르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스트레스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란 일정한 자극을 받았을 때 몸에 발생하는 뒤틀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죠.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랜 생물의 역사에서 그 몸이 겪는 최대의 스트레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것. 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는 굶고 있다는 거죠. 굶고 있다는 거는 또 뭘까요? 혈당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죠? 기아, 먹는 것이 없다, 굶고 있다, 혈당이 낮다. 이게 생물 역사에서 우리 몸이 겪는 최대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 이제 옛날 원시 시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사냥을 하다가 이제 뭐 사나운 짐승이나 이런 거, 뭐 적에게 습격받는 상황. 이건 동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 먹을 것이 없는 거하고 적에게 습격받는 상황이 생물 역사에서 몸이 겪는 최대의 스트레스라는 거죠. 현대의 사람의 스트레스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우선 스트레스 호르몬이 왜 분비되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최대의 스트레스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기아, 그 다음에 적이 습격할 때 우리가 필요한 대응이 어떤 거 있을까요?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뇌가 포도당을 원료로 쓰는데 우리가 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뇌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뇌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스트레스가 기아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필요할까요? 혈당을 올려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먹는 게 없다 그러면 염분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염분이 부족할 거예요. 염분이 부족해지면 혈압이 이제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혈압이 만약에 낮아지면 우리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게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면 혈압은 어떻게 된다?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런 종류가 있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런 작용을 한다.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아와 적의 습격이 있었을 때 우리 몸이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설계되어졌을까라는 걸 원천적으로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우리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혈당을 올려야 되고 또 염분을 올리는 작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적의 습격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적이 습격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적과 싸운다. 예를 들어서 얼룩말이 굶주린 사자를 만났다. 그러면 얼룩말이
얼룩말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격한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얼룩말이 뒷발차기로 일격의 사자를 뭐 쓰러뜨리든지 아니면 안 잡아먹히려면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될까? 그 준비를 만들어주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거죠. 그러면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하려면 어떻게 심박수가 올라가고 이제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어쨌든 힘이 필요하니까 근육 수축력도 있어야 되고 도망가려면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이런 것도 동공도 커지고 집중력도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하려면 무조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할 때는 즉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은 소화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우선순위가 지금 싸우거나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소화는 당연히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데 소화 너무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잘 안 되죠. 염증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거나 도망가는 게 준비하기 때문에 뭐 가시 찔리든지 뭐 몸에 작은 상처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죠. 자, 그래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한 우리 몸이 필요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페이지가 이해가 잘 되면 오늘 끝 시간까지 사실은 그 핵심은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해서 스트레스가 끝났어요. 얼룩말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면 몸이 다시 평화로운 상태로 찾아오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계속 가해지는 거예요.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수면 자기 어렵죠. 왜냐하면 얼룩말이 굶주린 사자가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데 잘 수 있어요. 그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자꾸 먹고 싶어지고 식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성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일단은 그죠. 그래서 성호르몬 생성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다리 근육을 분해해 가지고 이걸 에너지로 당으로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복부는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우리가 혈당이 높은 사람들 보면 뚱뚱한 사람이 혈당 높은 사람 있고요. 굉장히 마른데도 혈당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른데 당뇨 있으신 분은 거의 대부분 이 스트레스 원인이 큰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가 계속 만성화되면서 단백질,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분해해가지고 당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점점 여위지죠. 대신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살은 복부에 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원리가 이제 있습니다.